자, towards the end of the month 그러면 이달 말경에 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 앞으로 번역도 잘 하시고 답도 잘 쓰시면 좋겠습니다. 두 차례 정도 토익의 towards와 관련해서 출제가 된 바가 있어요. 자, 이렇게까지 해봅시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5문항을 지금 마무리를 이제 해보셨는데요. 자, 이제 잠깐 좀 화면 좀 바꾸고 이제 가봐야 될 때가 됐죠. 자, 어떻게 계속 즐거우신지 모르겠습니다. 5강이면 나름대로 좀 지겹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요. 자, 즐거운 모습 계속 잘 유지하시기 바라면서 전반부 강의 마무리 짓습니다. 자, 후반부에서 다시 만나요. 자, 36번부터 40번까지 자, 마지막 이제 5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금 좀 지치기도 하지요. 예, 여러분들도 아무래도 뭐 사람이다 보니까 마음은 이제 똑같이 가고 싶은데 강의를 듣다 보면 조금 이제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ups and downs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1강부터 5강까지를 하루에 다 시청을 하시는 중이라면 다음 달부터는 좀 끊어서 좀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가능하면 하루에 1강씩 보셔서 5강 보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오픈을 언제 하냐면 시험 보기 2주 전에 해요.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하루에 싹 하시고 시간 맞추어서 그것도 정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리스닝을 하루에 1강 정도씩 시청하시면서 자 리뷰하시고 리딩도 하루에 1강 정도 보시면서 리뷰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신들이 좀 진행하고 있는 학습은 그 차원에서 또 진행을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태우, 김정훈 세트가 지금까지 뭐 검증된 바로는 상당히 좀 결과도 좋고 성과도 좋다. 학생들이 시험도 좀 잘 받고 성적이 오른 학생들도 굉장히 많다. 뭐 이런 피드백들이 좀 많아서 굉장히 더욱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좀 강의를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료지만 무료보다 훨씬 좋은 유료보다 훨씬 좋은 그런 무료 강좌가 될 수 있도록 자 노력하겠습니다. 36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36번 같은 경우에는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형용사고 뜻이 전혀 다릅니다. 자, C번의 prompt는 토익에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지만 재촉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타동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요. 근데 대부분 형용사로 사용돼서 즉각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자, 나머지 뭐 treated는 이제 뭐 다루어지는 자, 혹은 대접받는, 치료받는 이런 뜻이 되겠고 detailed는 뭐 상세한 세부적인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죠? 250페이지 이상을 갖다 동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자가 어떻습니까? 자, 극단적으로 대단히 어떠어떠한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에 대한 분석일까요? OVE에 대한 분석인데요. 자, 치과에 대한 분석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이 지역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보시면 자, 어떤 분석을 담고 있을까? 자세한 분석을 담고 있겠죠. 공간이 넓은 분석, 치료받은 분석, 분석이 치료받았을 리도 없고요. 즉각적 분석은 뭐 문맥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6번도 신경 써서 ABCD를 만들어 놨지만 여러분들이 뭐 지금 낚일 일은 거의 없네요. 자, 36번의 정답은 D번으로 선택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3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37번 같은 경우에는 ABCD가 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번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ABCD부터 보시란 말이에요. 이게 주순가 아닙니까 또? 형용사, 명사, 부사, 명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insight와 자, 부사 사이고요. 그럼 insight의 품사는 뭐예요? 주근학계나 명사네요. 그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insight는 어떤 직관의 의미가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는 형용사 자리니까 정답은 당연히 A번에 쓰셔야겠고요. A번의 distinctive는 무슨 뜻이에요? 독특한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newest employee. 자, 가장 새롭게 들어온 그런 직원입니다. 신입 직원인 자, 타냐 피츠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사이트, 어떤 직관력을 갖고 있는데요. 어떤 직관력이야? 특히 아주 뭡니까? 독특한, 자, 그러니까 색깔이 좀 독특하고 튀는 그런 직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직관력, 뭐에 대한 직관력입니까? 인투이아에 대한 직관력이 되겠습니다. 자, 새로운 그런 진보 발전이 되겠죠? 자, 기술에 대한 진보 발전에 대한 그런 어떤 직관력을 갖다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옵니다. 뭘 가지고 옵니까? 바로 유니크한 관점과 스타일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자, 이 회사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직원에 대한 평가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자, 그래서 정서 자체는 자, 지금 뭐 5줄짜리 긴 문장이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직원에 대한 칭찬을 지금 내용으로 하고 있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37번 뭐 어렵지 않게 잘 풀어내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자, 38번으로 가죠. 자, 요거는 이제 ABCD가 좀, 뭐 이렇게 길어. 길어봤자 뭐, 기름은 기차인가?
별거 아니죠, 그죠? 네, 그러니까 별것도 없습니다. 씁쓸하시게 하시네요. 아니, 요즘엔 근데 짧은 기차도 있어요. 얼마 전에 그 해외 타업팩에서 봤는데, 아, 세상에 바퀴가 이렇게 두 개 달렸는지, 쉥! 하고 지나가는 기차가 일본에 있더라고요. 자신감 있게 계획을 구사하세요, 선생님. 알겠어요. 네. 자, 1번은, 일본이 나쁘기 때문에 무조건 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또 1번은 나빠. 그러고 이제 막 지우시고 이러시면 곤란해요. 정보껏 하셔야죠. 이런 걸 보고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싫어할 것 같은데. 자, 귀엽게 봐주세요. 자, A, B, C, D부터 보시면, 냈다 다 동사입니다. 자, 그리고 어때요? 뜻이 같습니다. 결국 무슨 문제란 얘기야? 동사 어법 문제예요. 몇 문제? 이거 3문항에서 5문항씩 꼭 나온단 말이에요. 4, 5개씩 꼭 나와요. 자, 제일 안 나와봤자 3개 나옵니다. 2개째 나왔습니다. 자, 동사 자리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시면 수태 시제로 가보셔야죠. 그러면 자, 그러면 일단 숫자는 전부 다 조동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하의 동사 원형이 다 와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태로 가겠습니다. 이하의 목적어가 있잖아요. 심포지움에 참석한다라고 하면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수동은 여러분들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B와 C는 지우시면 되겠고요. 결국은 참석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는 둘 다 맞아요. 그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decide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지? decision이? 결정하다. 결정하다가 뭐라고? 선택하는 거죠. that 이해하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참석하지 않기로 선택한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decide의 의미를 뭐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이것은 특정한 것에 대한, 특정한 사안에 대한, 특정한 행위에 대한, 특정한 사실에 대한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참석하지 않을 것이냐가 미래냐, 미래 완료냐인데, 미래 완료는 뭐랑 똑같겠어요? 시제 문제인데. 이거랑 똑같죠. 여기가 현재라고 하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되는 거 뭐 써요? 이때 우리가 현재 완료 쓰죠. 두 번째, 과거는 과거인데 언제인지 모르는 과거에 뭐 써요? 여러분들 현재 완료 쓰잖아요. 이거 경험적용법이라고 하고 요거는 계속적용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미래 완료는 뭐겠어요? 특정 과거 시점부터 특정 미래 시점까지 지속될 때 쓰겠죠. 자, 혹은 자, 미래는 미래인데 언제인지 불명확한 미래 있죠? 이때 쓰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 나와 있어? next semester에 라고 나와 있잖아요. 다음 학기에. 아, 그럼 얘기 끝난 거지. 뭘 그래. 다음 학기가 명백한 미래라고 하면 자, 이제 요거는 불명확한 미래와 함께 쓰는 D번은 쓸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A번이 되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38번의 정답은 자, 단순 미래로 가는데 자, 미래 완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 한 가지만 언급을 할게요. 자, by this time next year.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거는 뭐죠? 내년도 요맘때까지는 늦어도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어가 뭐뭐뭐 할 거다. 내년 이맘때까지는 늦어도 라고 하는 얘기는 언제 한다는 얘기예요? 모르죠. 내년 이맘때까지는 늦어도 한다니까. 하지만 내년 이맘때까지 하는 것이지 언제 한다는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시점 자체가 명확해요? 불명확해요? 명확하지 않죠. 이 경우에 여러분들 뭘 써야 돼요? 여기다가 자, will, have, pp를 써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시점이 불명확한 미래가 왔을 때는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쓰는 것이 맞지만 자, 원어민들도 실제로 뭘 많이 쓴다? 단순 미래로 많이 씁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처럼 시점이 명확한 미래가 나오게 되면 미래 완료로 바꿔 쓸 수 있다 없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미래에는 뭘 쓴다? 원래는 미래 완료를 써야 되는 것이나 자, 이렇게 단순 미래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주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by 플러스 미래 시점을 주고 미래 완료와 미래를 같이 주는 것은 더 이상 출제되지 않아요. 이거는 1990년대 후반에 한 번 정도 출제가 됐다가 완전히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완전히 논란의 여지가 되었던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출제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반대로 시점을 명확하게 주면 자, 이것은 현재 미래 완료로 대체할 수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138번 내용 마무리 짓고요. 해석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윌리엄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자, 바로 결정했습니다. 자, 바로 that 이하하도록 결정을 한 것이죠. 이분 뭐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자, 바로 that 이하하시기로 결정하셨는데요. 자, that 이하가 뭐예요? 바로 자, 글로벌 워밍, 그러니까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심포지움에 참석하지 않으시기로 결정했는데요. 어디서 열립니까? 오사카에서 열리고요. 내년에 열리게 되겠습니다. 다음 학기에 열리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38번을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39번 갈까요?
자, 39번 문제로 가보시면 3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A, B, C, D가 모두가 다 명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거는 뭐 명사 어휘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any 뭐뭐뭐가 될까요? 자, capacity라고 하는 것은 능력, 특히 이제 수용 능력을 우리가 capacity라고 하고요. invitations는 뭐 초대가 되겠고, representatives는 조심하셔야겠죠. TIVE로 끝나지만, 자, 이거는 토익에서는 100% 명사입니다. 대표자라고 하는 뜻이고요. transactions는 상거래가 되겠습니다. 해석해 보세요. 이 은행에서의 상거래가 되겠고요. 동사 어디 있습니까? 자, 바로 must be approved. 그럼 이건 좀 나중에 하세요. 이하는 안 되면. 알겠죠? 그래서 이 은행에서의 언행이 아니라 은행입니다. 이 은행에서의 뭐뭐뭐가 승인받아야 됩니다. 플로어 매니저는 현장 관리자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현장 관리자에 의해서 은행에서의 뭐가 수용 능력, 초대, 대표자, 사람 말도 안 되고요.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상거래들이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은행에서의 상거래가 뭘 의미합니까? 뭘 포함하는? 자, 바로 exchanging. 자, 이렇게 되죠. involve는 목적어를 취할 때 투부정사 목적어를 취하지 않습니다. 요 점도 자, 기억해 두시고요. 자, 교환하는 것이죠. 하나의 통화를 다시 말해서 환전한다는 얘기야. for another. 다른 그 화폐와 환전하는 자, 그런 어떠한 그런 상거래도 자, 현장 매니저에 의해서 승인을 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139번까지 여러분들 이해가 잘 되셨죠? 오케이. 자, 그럼 마지막에 이제 한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138번에 이제 갑자기 문제 해설하다가 엉뚱한 좀 생각이 났는데, 교수님이 왜 오사카에서 열리는 지구온난화 회의에 심포지엄에 참석하는 걸 포기하셨을까요? 39번 문제도 아니고요. 사실은 38번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아마 일본의 그 지진이 난 이후에 방사능에 대한 그런 공포로 일본에 가시지 않기로 결정을 했나 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는데요. 되게 쓸데없는 생각이죠. 그쵸? 자, 14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0번 문제 가시면요. 40번 문제는 A, B, C, D가 모두가 다 부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의미는 전혀 같지 않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부사 어휘 문제고 strategically라고 하면 전략적으로, popularly라고 하면 그 인기 많게, 유명하게, financially는 재정적으로, analytically라고 하면 자, 이것은 그 분석적으로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시면 여기까지 이제 자르면 되겠습니다. 부사니까 어떤 시도 속에서 자, 바로 매출을 늘리고자 하는 그런 노력 시도 안에서 in an attempt to, in an effort to. 토익에서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덩어리로 외워두시는 것도 되게 좋겠죠. 자, 자다가도 떡을 얻어 먹습니다. 자, store owners가 종종 놓는다. set라고 하는 단어는 놓다 두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준비하다. setting the table.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setting the alarm clock. 이렇게 예문을 외워두세요. 그래서 설정하다의 뜻까지 두다 놓다. 자, 그 다음에 설정하다. 그 다음에 준비하다의 세 가지 뜻 알아두시면 됩니다. high selling items, 그러니까 잘 팔리는 아이템들을 갖다가 종종 두는 것이지요. 어디 근처에다가 checkout counter. 자, 그리고 체크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물건 뭐 샀는지 다 체크하고 돈 지불하고 나가죠. 그래서 검사 후에 나가는 것을 다 체크아웃이라 그래요. 우리말로 뭐라 그래? 그래서 체크아웃 카운터를 계산대라고 합니다. 계산대 근처에다가 어떻게 배치할까요?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So that. 매번 시험에 나오죠. 뭐 하기 위해서? 고객들이 more likely to stop and look at it. 서서 그것을 갖다가 좀 더 보기 쉽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깔끔하게 마무리 되셨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140번까지 4강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합니다. 자, 4개 강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끝내 보셨는데, 자, 어느 정도 이제 Part 5의 메커니즘이라든가, 자, 문제 배치, 자, 그 다음에 출현 빈도수, 이런 것들 기출에 최대한 근접하게 만나보셨을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만나보고 있는 문제들은, 자, 기출 문제를 변형해서 만든 문제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문제의 수위나 배치 정도는 기출과 상당히 근접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세트를 풀어보고 몇 개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실력에 상당히 근접하는 평가가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 앞으로 이제 어떠한 대안들을 가지고 공부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설정해 보시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4번째 강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이제 마지막 5번째 강에서 여러분들과 만나뵙겠습니다. 자, 강의 들어주셔서 지금까지 고맙습니다.